네, 두 번째 지문은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단어 문제를 먼저 풀고 갈게요. 네, 단어 문제가 쉬워서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지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용이해진다가 맞는 거고요. 원활하다는 잘 통하는다라는 의미기는 한데 이지의 의미가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유력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힘이 생긴다라는 의미라서 네, 전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은행 간의 약정에 따라서 그러면 이 은행 간의 약정의 그 follow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 간의 약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은행 간의 약정에 의탁하다. 의탁이라는 건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은 일단 1번 답을 고르고 네, 내용을 읽어볼게요. 교통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그리고 정보 주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형체 없죠. 당연히 없을 거고요. 복제, 재사용 이런 거 쉽습니다. 맞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된다, 모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처리가 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모이면 빅데이터가 된다.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기업이 되는 거래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뭔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요 화제를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 주체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문단으로 갈게요. 데이터를 재화로 모아서 데이터는 돈이래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 화제인 거네요. 네,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얘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빅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 거죠? 그렇죠. 기업 같은 거겠죠? 네. 꼭 기업일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라고 하면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맞지? 교통 이용 내역을 내 데이터인데 그걸 왜 기업이 관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주체 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자는 그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이나 유통이 쉬워져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그러면 왜 기업한테 줘야 되냐면 생성이나 유통이 쉬워지니까 그 산업을 활성화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여기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그러면 교통 이용을 내가 했는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 여기에서 부가는 부가가치 할 때 부가 아니에요. 웰스가 집중이 되는 것은 부당하니까 정보 주체한테도 대가가 주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에 집중한 거죠? 그쵸?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대가,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3분 단으로 가서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오케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건가 봐요. 네, 논의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이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서 얘는 법에 쓰여 있대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어려운 말 나왔어요. 정보 주체, 그럼 내가 개인정보를 자기결정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정보 주체가 뭔가 이제 주인이 돼서 내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자기 결정권, 내 데이터는 내가 결정을 해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집중을 하는 거네요. 오케이. 법은 정보 주체에다가 정보 주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데이터 이동권이라. 그렇지.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다. 사람이 나왔네요. 정보 주체, 내가 있다고 칩시다.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 이동 내역 이런 거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죠? 제가 뭐 지하철을 탔다. 그러면 이 지하철에서 어떤 서버에 저장이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하철을 탔다고 하면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기업을 생각해 보면 서울교통공사에 데이터가 있어. 맞지요? 네. 근데 데이터 이동을 요청을 하면 그러면 요청을 해야 되네요. 내 데이터 옮겨주세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본인이나 나한테 이제 데이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한 제3자 데이터를 딴 곳에 내가 넘길 수도 있는 건가 보네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전송이 될 수 있나 봐요.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네요. 맞죠? 항상 뭔가 법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예외를 항상 붙여준 것 같아요. 본인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 빅데이터 보유자,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가 수집을 해서 분석이나 가공을 했다면, 맞죠? 분석이나 가공을 했다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가치가 생긴대요. 그러면 이 새로운 가치가 생겼을 때는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거야?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동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권은 이 사람한테 가겠죠. 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그러면 재밌는 사실이네요. 법제화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데이터 이동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는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는 은행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그러면 은행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은행 A, 은행 B 이렇게 돼 있으면 은행 간의 약정, 그러니까 은행끼리 뭔가 서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은행 간의 계좌의 자동 이체 항목을 옮길 수 있었나 봐요. 네, 그렇대요.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원래도 이제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는 할 수 있었는데 법을 만들고 나니까 더 확대가 되었다가 중요한 거겠죠. 그것도 내가 스스로 이제 이동을 결정을 해서요. 괜찮죠? 네. 4문단과 5문단을 보는데 불길하게 A, B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 문제 낼 게 많다 이 소리겠죠?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비용 이동권을 법제화를 하니까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생성 비용이 줄었다, 거래 비용이 줄었다, 외지가 돼야죠. 외지. 맞죠? 그러면 생성 비용은 그렇지. 생성 비용이 뭐였는지도 궁금해.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래요.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이 데이터를 생성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하고 재사용해야 된대. 아하. 그러면 이때 생성 비용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게 기업으로 이동한 양이 많아지니까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복제나 재사용하는 게 많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생긴다. 거래 비용은 언제 생기냐면 계약을 맺을 때 또는 분쟁 싸우는 걸 해결하고자 할 때 생긴대요.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아까 서울교통공사 생각할 수 있었죠.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죄송해요.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이 나가 서울교통공사고 정보 주체가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다른 기업이 되겠죠? 가
한테서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비용이 절감이 된 거지? 아까 생성 비용이 줄었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왜 거래 비용이 줄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 주체 간의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경제 주체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나, 서울교통공사, 빅데이터 관련 기업,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이동권을 법제화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했으면 어떻게 이제 기업이 내 정보를 가져가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나랑 기업 간에 이제 뭘 해야 될 거예요? 거래를 해야죠. 맞죠? 내 정보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는 나한테 안 있단 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랑 서울교통공사 간에 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서울교통공사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내가 거래를 해서 다시 이제 정보를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기업으로 거래를 해줘야 되니까 중간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서울교통공사에 요청을 하면 서울교통공사가 기업한테 그냥 바로 전달해 주니까, 그러면 계약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맞다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안 적어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이 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비용이 줄어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그러면 정보 주체가 이러한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이 돼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 뭔가 여기에서는 단점, 프로블럼 이런 걸 설명할 건가 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줄었다, 생성 비용이 줄었다,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보 주체가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기업이 B가 있을 거고 A, B가 맞죠? 그러면 보니까 기업 B가 오히려 보안을 잘해줘. 데이터 제공을 해줬더니 혜택을 많이 줘, 돈을 많이 줘.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업 B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맞죠? 네, 그러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 왜 위축이 될까요? 한 곳으로 너무 데이터를 많이 이동을 시키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신규 기업이 생겼대. 예를 들어서 기업 C 생겼다고 치죠. 그러면 이 기업 C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존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맞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데이터 생성 비용을 절감하려면, 복제 재사용을 많이 하려면 기업 B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아까 기업 B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가 공유를 안 하려 들어. 내가 데이터를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유를 안 하고 싶을 거잖아요. 내가 많이 있으면. 그러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 그럴 수 있죠.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그렇죠. 항상 기업은 독과점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온 거네요. 딱히 해결 방안은 없어요. 그러면 4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아까 물리적 형체가 없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라는 말을 순서만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교통 이용 내용이 직접 처리가 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된다. 아까 교통 이용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이 대량으로 직접 처리가 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니까 요 세 문장을 종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답은 3번.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보유자에게 집중이 됐다. 그러면 아까 빅데이터를 보유한 사람이 부를 많이 가진다는 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죠?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서울교통공사가 돈을 가져가는 건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죠?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해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됐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동권을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쇼핑몰에서 뭘 샀는지, 쿠팡에서 뭘 샀는지 이런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B의 입장에서 가에서 라이드에 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시작이 A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 B의 대조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A는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다. 데이터 이동권을 법제화했더니 좋더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B는 뭐였죠? 오히려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독과점을 하더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네, 그래서 A는 생성 비용 줄었다. 거래 비용 줄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일 거고요. B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과점이 심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A의 입장에서 가는 가나다라 복잡하네요. 가는 누구였죠? 아까 기업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 서울교통공사 맞죠? 네. 가는 기업 그냥 기업 서울교통공사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겠죠? 그 다음에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가 기업으로 다이렉트로 싸준다고 했죠. 데이터를. 그러면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맞죠? 복제나 재사용을 한 거니까. 맞죠? A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다라면 다라가 또 있네. 다는 또 뭐냐면 신규 기업이야. 라는 기존 기업이야. 오케이. 그러면 다는 신규 기업이고 라는 기존 기업인데 수식어 잘 보세요. 데이터가 집중이 됐어. 맞죠? 독점 기업이야. 독점. 또는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독과점. 많이 가져갔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신규 기업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신규 기업은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돼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분쟁이 없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분쟁을 해결을 했으니까. 이해되는 거죠. B의 입장에서 다가 라와의 거래에 실패해서 기존 기업과의 거래에 실패했대요.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서 생성 비용이 발생해. 그렇지. 데이터를 이렇게 있는 걸 못 받았으니까 생성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그렇죠. 생성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높고 왜 비용이 줄어든다 하지? 거래 비용이 높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이제 B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래요.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독과점 기업으로 이동을 해서 직접 처리가 되면 기업 간의 공유나 유통은 위축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B의 입장이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보래요.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서울교통공사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했어.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나요? 다시. 아까 그 데이터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이나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요까진 맞는데 무상으로. 결정적인 한 단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제발 돌아가는 습관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뭐는 중요해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요 그림 근처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는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6번으로 가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라고 합니다.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해서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렇대요. 네, 그러면 얘는 새로 만들어진 서비스니까 얘는 새로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했다면, 맞죠? 수집하고 분석 가공했다면 얘는 새로 만든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맞지?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만들었구나. 근데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갑은, 갑 아저씨가 있어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를 해서 이제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대. 오케이, 제공에 동의를 했대.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가 된 이후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은 뒤 A은행에 계좌 자동이체 항목, 그 다음에 체크카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내역, 이런 것들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을 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 맞지? 근데 B는 데이터를 이동받을 기업이야. 맞죠? 네. 그럼 이제 갑이 A한테 요청을 하면 갑이 A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군요. 보기를 잘못 읽었어. 체크카드를 받은 뒤에, 맞죠? 체크카드를 받은 뒤에 나의 데이터를 여기로 이동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 아까가 맞잖아. 죄송해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A은행에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을 했다 라고 했으니까 B가 이동받을 기업이 맞고 A가 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제 요청을 하겠죠. 맞죠? 네, 그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A은행에 요청을 했다면 내가 데이터 이동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전송을 해야 돼요.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다. 강화된 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라 볼 수 있다. 요건 데이터 이동권이 생기고 나서의 의의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3문단으로 가야지. 맞죠?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을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이제 가정을 했어요. 가정은 틀리지 않아. 가정은 맞는 거예요. 소유권이 만약에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그럼 여기에서의 정보 주체는 갑인 거잖아요. 갑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을 했을 때의 대가라 볼 수 있다.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를 해서 A은행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제공을 해줘서 돈을 받은 거잖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이게 재밌는 문제죠. 이게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선지가 만약에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겠어? 나머지는 틀릴 만한 부분이 안 보이잖아. 틀렸다면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겠지. 그러면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범위 또는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문에서 지정해 줬나를 봐야죠.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죠. 본인의 데이터를 하더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해서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A은행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가공을 해서 맞죠? 연령별, 직업군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를 A은행이 제공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건 A은행이 싫으면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요 자체는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내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네. A은행이 만들어낸 정보기 때문에, 데이터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그럼 법제화 이전에도 가능했다가 틀리려면 법제화가 되었어야만 가능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법제화가 되기 전에도 가능한 게 있었나?를 보면 원래 보면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너무 명확하게 써놨잖아요. 맞지? 네, 그래서 요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 관련해서 지문이 요때 9월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지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5번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단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신경을 잘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부분은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갈게요.